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깊이 있고 알찬 강연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치 윤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이상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날카로운 시각으로 청년 세대의 생각을 전해주는 한유경 학생.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키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오늘의 주제 도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서는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 윌 킴리카의 저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입니다. 그동안 다뤄왔던 고대 근대의 정치 철학서와 달리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정치 철학서를 읽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상황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확실히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게 전지구적으로 좀 당면에 있는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빠른 속도로 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무슨 뭘 하신다고 저보고 피아노를 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서 피아노를 쳐달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뭔가 이거 뭐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어색했던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요즘에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다문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또 배울 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유경 학생은 어때요? 킴리카의 책을 읽어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문화 사회, 이런 말을 학교에서 많이 듣고 말하고 하지만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열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두 분과 같은 마음인데요. 오늘 주제 도서를 강연으로 만나볼 텐데 책의 저자가 윌 킴리카, 이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는 하거든요. 교수님, 윌 킴리카 어떤 연구자인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나라에선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킴리카란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죠. 하지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정치 철학자인 마크 샌들이나 존 롤즈와 견줄만한 연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킴리카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소수 문화 집단의 집단적 권리를 옹호하는 독특한 이론을 펼쳐온 철학자로 특히 다문화주의 연구 분야에선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킴리카라는 저자의 이름은 낯설지만 뭐 다문화 사회 이런 말은 사실 현대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다문화적 사회는 이 보편적인 흐름이 됐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 유경 학생은 다문화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올라요? 저는 우선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 제일 떠오르고요. 뭐 관련 지어서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이런 말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유경 학생이 답한 것처럼 이 다문화라는 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성보다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떠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소장님이 알아보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런 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죠. 20대는 56.61점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2015년하고 2018년의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2015년보다 2018년에 훨씬 더 이제 수용성 점수가 높아졌는데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는 조금 낮아지는 오히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요즘에 교실에 가면 네. 이런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같은 세대다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인으로서는 어떤 사회적 문제,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있거나 일자리 부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문화 가정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그 고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격차를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단일 민족 지향성 조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혹은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아지고는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빚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는 오래전부터 막연히 한국 사회가 같은 언어와 동일한 인종과 문화에 기초한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요.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과거 역사에서 우리 땅에 들어와 정착해 살아간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일종의 신화처럼 자리 잡았고 또 민족의 자부심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랬는데 국제결혼 가정이 생기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단일 민족 국가가 흔들리게 되자 그에 대한 거부감과 낯선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예전에 그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가 전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거 있을 정도로 그런 말이.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현실인 것 그런 게 같아요.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뭐 한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상주를 하거나 아예 우리나라 시민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사실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주제로 교수님께 강연을 들어볼 텐데 저희가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예, 소위 지구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네.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직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 정치적 쟁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히잡을 쓴 여성이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그를 공무원으로 임용해도 괜찮을지 특정 종교를 가진 이민자 직원이 3번 절을 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요청했을 때 이를 들어줘야 할지 어떠십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야,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 게 만약에 네. 특정 일을 위해서 뽑는 건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문제네요. 진짜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이상원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킴리카의 책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다문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여러 이론적 실천적 이슈들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요. 저자의 핵심적 논의 구도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본적 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 짧게라도 언급하는 게 좋겠는데요. 다문화주의는 동질적인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다양한 소수의 등장으로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실적 의미이자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직면이라는 큰 문제의식 하에서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들 간의 강제적 합병에 의한 공존 혹은 자발적 이민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이질적인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정립하고 내세운 것이 다문화주의의 이론입니다. 다문화주의 이론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동화주의 모델이 주를 이루다가 1970년대 이후 증대하고 다원화되는 이민자 집단의 요구에 직면해 이들을 단순히 주류 집단에 동질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는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문화적 교육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용적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민자들과 소수민족들은 주류 문화에 단지 동화되기보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종족이나 문화 간의 차이와 공존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해법이 다문화주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고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다문화주의 정책이 특히 여성의 지위나 아동 교육과 관련해 비자유주의적인 관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거나 테러리스트들의 잔혹행위, 정치화된 종교 간의 유혈 충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이러한 상황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특수한 집단 권리를 제공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대한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문화주의의 퇴조 속에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킴리카의 주장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킴리카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 집단에만 특화된 권리, 집단 차별적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킴리카는 이런 집단 차별적 권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자치권, 이민자 집단에 적용되는 다인종 문화적 권리, 소수민족이나 인종 문화적 소수 집단이 전체 사회에서 경시되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보장해주는 특별 대표권 등입니다.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권리 부여를 놓고 제기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킴리카가 저서 초반에서도 밝히고 있는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긴장과 조화의 문제, 즉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개인 또 집단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이런 갈등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소수 집단에게 부여하는 특화된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적 권리가 부여되면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자율적 인격체가 아닌 집단적 정체성과 목적 추구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 킴리카는 나름의 자유주의의 논지를 유지하면서 재반박을 시도합니다. 즉, 오늘날 다문화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사회에 새롭게 요청되는 집단 차별적 시민권을 단순히 집단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집단 차별적 시민권을 어떻게 보아야 킴리카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집단 차별적 시민권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킴리카의 설명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킴리카는 집단 차별적 시민권을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로 나눕니다. 여기서 내부적 제재는 소수 문화 집단 내부의 연대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외부적 보호는 특정 문화 집단이 다른 집단들, 특히 다수 집단의 지배적 세력화 속에서 소수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말합니다. 즉 내부적 제재는 종종 자유민주 사회에서 개인적 권리와 충돌하거나 민주적 관용의 한계 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종문화 집단이 집단의 유지를 명목으로 국가 권력을 빌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성을 강제적으로 가정에만 묶어두거나 하는 경우가 내부적 제재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킴리카는 이런 내부적 제재는 허용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반면에 외부적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킴리카의 주장입니다. 결국 킴리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 차별적 시민권은 언어, 역사 교육 등의 보장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개별적 시민들의 개인적 역량 증대에 사실상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다문화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문화 집단적 권리는 개인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집단주의의 지향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들 킴리카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킴리카의 주장에 대해서 이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좀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그래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교수님께 좀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초반에 나왔던 얘기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배우는 윤리교과서 등에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향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일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학계에서의 논의도 여전히 제약되어 있는 수준이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실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지금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참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경 학생도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 네. 교수님 강연 안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교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아까 집단 차별적 시민권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주제 제목이기도 한데, 다문화주의 시민권 과연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예,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결국 지구적 차원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공존의 방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론가인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킴리카의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정의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킴리카는 문화의 개념을 특정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영위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문화란 인간이 역사를 거치며 특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킴리카는 문화의 본성을 사회 관계적 속성으로 정의하면서 문화를 보편적이라기보다 사회 고유 문화, 즉 어떤 소시에탈 컬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문화의 개념을 아주 폭넓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권리 보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킴리카의 생각도 이런 사회 고유 문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킴리카의 문화에 대한 통찰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개인들의 삶이 민족적, 문화 집단성과 밀접하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다문화적 상황의 필연적 흐름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개인적 자유의 실질적 향유와 실천에 있어서 문화 그리고 문화적 집단성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킴리카의 주장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킴리카는 문화적 집단성에 대한 강조가 개인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부과한 목적에 순응해야 된다거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각 개인은 사회 고유 문화에서 나고 자라면서도 집단적 관습이 부여하는 목적을 의문시하고 나름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개인적 자유의 보편적 가능성은 특정한 공동체의 공유된 목적만을 중시하는 집단적 가치관에 개인적 권리가 구속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황에서 필요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사회 문화의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개인들이 전통과 관습의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킴리카는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 모두의 법적 지위와 지성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등 공통된 사회적 조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오늘날 다원화된 민주적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의 보편적 관념은 사실상 사회 고유 문화라는 맥락 하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을 직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적 관점의 연장선에서 킴리카는 각 정치 내부의 다양한 소수 민족과 인종 문화 집단의 권리 요청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을 보편적으로 해결해줄 어떤 범세기주의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음도 강조합니다.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솔직히 기대했던 건 해답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좀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쉽네. 뭔가 한풀 꺾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킴리카의 주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결국 모든 정치적 문제에서 만병통치할 것 같은 해결책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성급하게 찾기 전에 문제를 문제로서 깊게 이해하는 신중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킴리카의 이해는 자유가 결국 문화라는 특정 공동체적 삶의 방식 속에서 사려 깊게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제시합니다.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찰과 사회 고유 문화의 현실적 의미에 대한 정책적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일상적 활동이 전 범위에 걸쳐 민주적 시민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선택지로서 자유의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사회의 현실 속에서 소수자 집단들은 사회의 문화적 주류, 다수가 주도하는 삶의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지도 나름의 고유 문화를 고수하지도 못한 채 모호하고 모순적인 위치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문화 집단 간 사회적 충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균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킴리카는 오늘날 다문화적 상황에서 소수 민족 집단의 자치권, 주류 사회 내 소수 집단의 다인종 문화적 권리 등 각 집단의 특수화된 시민권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킴리카는 오늘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하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한 사회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 배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예, 물론 단순한 권리의 보장만으로 집단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요원한 길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문화 집단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공론장에서 적극 논의될 때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로 읽는 다문화주의 시민권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집단과 개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단 그리고 개인이라는 이 두 개의 그룹 중에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지,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참 재밌게 나온 게 거의 반대로 나왔어요. 먼저 집단에 관련된 감성 분포도로 보면 씨름의 비율이 60%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개인에 대한 감정 분포 비율을 봤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조음이 58%. 그리고 거의 씨름 나온 것만큼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둘의 결과를 유출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집단보다는 개인에 더 가치를 두고 또 개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갔고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집단을 위한 희생보다는 어떤 개인의 행복이 선택의 기준의 핵심이 될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설문 결과로 보면 더욱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사회에 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더 커진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좀 같이 분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우리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다문화 집단도 포함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여가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좀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주요 SNS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연관 키워드에서 언급된 것이 이 다양성과 관련돼서 한국 그리고 여성 문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분석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종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내 성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 긍부정 비율을 좀 봤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내용들과 긍정적인 내용에서 같이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긍정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면 좋다, 존중, 재미있다, 기대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정의 키워드를 보면 안타깝게도 좀 부정의 핵심 중에 하나는 혐오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다라는 것도 이제 약간 죽이다라는 키워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좀 여전한 혐오 그리고 불쾌가 좀 존재한다라는 것도 이 감성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앞서 나왔듯이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인종의 벽을 허문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도 곧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정치 철학자 윌 킴리카의 저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문화적 관용의 문제성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문화적 권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킴리카는 일부 문화적 집단의 권리 요구가 자유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여기서 다문화적 현실은 결국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민주적 관용의 근본적 문제성과 이어집니다. 킴리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수용할 수 있지만 모든 양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인은 소속 문화 집단의 관행을 중시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고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킴리카는 민주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상대적 취약성을 위한 외부적 보호는 쉽게 지지할 수 있지만 인종차별주의 집단에 대한 민주적 보호는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집단차별적 권리가 오직 집단 구성원이 처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교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집단차별적 권리는 궁극적으로 구성원 각자의 시민적 자유와 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즉 소수자 집단 내의 자유와 소수 다수 집단 간의 평등은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집단에서 여성의 개인적 자유와 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처럼 집단적 자유라는 미명 하에 내부적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소수 문화 집단의 권리 요청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어떠한 그 소수 문화 집단과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즉 자유적이적 원칙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 집단에서 개인에게 뭔가 충성과 헌신을 막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반발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킴리카에 따르면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관용 사이의 대립은 사실상 자유주의 담론 내부에서 심각한 논쟁을 오랫동안 야기해왔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상 개인들의 비판과 선택 능력을 제한하는 집단들이 관용의 원칙하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극단적인 인종 차별적 집단부터 극우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단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 문화 집단의 고유성을 무시한 채 자유주의의 원칙만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적 경향성을 단지 민주적 관용과 불간섭의 원칙 하에 내버려 두는 것도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킴리카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주적 관용 일반에 대한 무조건적인 중시보다 민주적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의 관용을 지향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 질문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긴장과 조화, 여기에 딱 맞는 어떤 해법이나 공식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 공론화와 시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오늘날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교류가 심화된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문화 집단들의 욕구와 정체성을 단순히 동질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빌미로 공통의 정체성을 억지로 창출하는 정치적 시도는 오히려 소수 문화 집단의 반발을 야기해 민주적 안정과 통합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 통합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균열의 상황에서는 각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즉 역사, 언어, 종교 등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킴리카는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자체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단일한 공동체적 귀속 의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소속감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시민적 삶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집단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의 문제는 다문화 관련 입법과 정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타자와 함께해야 하는
시민들 각자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 의견을 덧붙이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집단의 민주적 권리 문제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에 참 공감을 하였는데요. 부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정말 오늘 만만치 않은 주제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문화 가정을 어릴 때부터 그냥 익숙하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뭔가 접근하거나 공부해 본 네. 적은 없다 보니까 뭐 다른 때보다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오. 평소에는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 있어서 네.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인지 진짜 한 가지 네. 되게 중요한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인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이게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되게 네. 셌잖아요. 그러다가 이민자도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거의 뭐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란 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어떠한 국가 정체성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국가체제처럼 폐쇄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과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을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우리나라에게 접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와닿게 경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공적 차원에서 그것을 담당한 뭐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여타 관련 인력들이 충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민들 개개인의 일상적 차원에서 뭐 지역 축제 같이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획된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주자들 모여 계시는데 축제 가면 재밌어요. 다른 것보다 먹을 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음식들 먹다 보면 우리랑 다를 바 없이 맛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들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강연에 이어서 두 분의 궁금증까지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선물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짝꿍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문화주의 시민권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문화와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짝꿍도서는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국내 연구자의 책이라서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문화와 민주주의는 킴리카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현실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인 김남국 교수님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연구자로 그간의 논문들을 엮어 출간한 책이 문화와 민주주의입니다.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 연구자분께서 출간한 책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관점에서 다문화를 이해해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추천해 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책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다문화적 상황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와 논쟁들을 철학적 차원에서부터 정책적 차원을 아우르며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문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연관성에 대한 좋은 입문서 혹은 개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책에서 꼭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 강연해 주신 이상원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인류애적인 요청이 아니라 지구화 시대의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어떻게 신중히 수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도 지구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만큼 타자에 대한 환대의 자세와 함께 일상 속에서 타자와 공생을 추구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더욱더 발전된 문화적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이. 히잡을 쓴 여성이 경배하기 위해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요청했을 때 들어줘야 할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킴리카는 그들 집단에만 특화된 권리, 집단 차별적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주자들 모여 계시는데 축제 가면 재밌어요. 먹을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를 바 없이 맛있는 거 좋아하는구나.